미국을 속이고 유령선 1300척을 띄워 이란산 원유를 몰래 빼먹던 시진핑의 꼼수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단 75일 뒤면 중국 산둥성의 거대한 정유 공장들이 줄도산하며 국가 경제가 멈춰 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중동의 바닷길이 막히자 한국과 일본은 대체제를 찾았지만 오직 중국만이 19억 배럴의 돈줄이 끊겨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중국은 이란을 손절하지도 못하고 천문학적인 국가부도 사태를 뜬 눈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중동발 오일 쇼크의 진짜 피해자가 왜 미국이 아닌 중국인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중국 세관의 공식 기록을 보면 이란에서 수입한 원유량은 놀랍게도 단 한 방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숫자 0을 기록하며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아주 충실하게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성 데이터가 포착한 바다 위 현실은 시진핑의 새빨간 거짓말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해상 추적 전문 기업들이 선박의 은밀한 위치를 사사치 분석한 결과 상상조차 못할 엄청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일 꼬박꼬박 140만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이란산 원유가 중국 본토를 향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 물량의 90%가 오직 중국 한 나라의 배를 불리는데 은밀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류에는 0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위성에는 140만 배럴이 찍히는 이 기괴한 마법은 바로 유령 선단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란 남부 해안의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기름을 가득 실은 거대한 유조선이 출발하는 순간 선장은 은밀하게 스위치를 하나 끕니다. AAS라고 불리는 선박용 자동 식별 장치를 끄는 순간 이 거대한 배는 전세계 해상교통 관제 화면에서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바다 위에는 분명히 수만 톤의 철덩어리가 떠 있지만 국제 감시망 시스템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위치 신호를 끈 유령선은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 말레이시아 앞바다나 오만의 깊은 공해상까지 조용히 미끄러져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중국의 지령을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거대 유조선이 은밀하게 접근하여 나란히 뱃머리를 맞댑니다. 두 배 사이에 굵고 거대한 호스가 연결되고 강력한 펌프가 돌아가며 이란산 원유가 마치 피를 수혈하듯 중국 배로 천천히 넘어갑니다. 이렇게 선박간 환적을 마친 배의 서류에는 출발지가 이란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산 혹은 오만산으로 완벽하게 세탁되어 적힙니다. 중국 항구에 도착한 배를 검사하는 세관 직원의 서류에는 이란이라는 단어의 흔적이 단 한 글자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하루 생산량이 60만 배럴에 불과한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이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기름을 사가는 말도 안 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생산량보다 수출량이 훨씬 더 많은 이 기형적인 통계표의 이면에는 시진핑과 이란이 결탁한 거대한 밀수 네트워크가 숨어 있습니다. 이란의 피 묻은 원유를 중국으로 실어 나르는 유령 선단에 소속된 선박만 해도 무려 1337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 명단에 올리고 추적을 강화해도 이들은 이름표를 바꾸고 국기를 바꿔달며 전세계 바다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미국의 군사적 제재 위험까지 감수하며 이렇게까지 이란산 기름의 목을 매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10달러 이상 저렴하게 던지는 이란의 눈물의 땡처리 원유를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140만 배럴을 수입하며 아끼는 돈만 연간 50억 달러로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국부를 몰래 축적해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철저히 우회하여 오직 위안화만으로 모든 불법 결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망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달러 송금을 틀어막아도 중국의 원유 쇼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더럽게 들여온 이란산 원유의 최종 토착지는 황해, 연안을 따라 수십 개의 소규모 정유소가 밀집한 중국 산둥성입니다. 차 주전자라는 뜻의 티판 리파이너리로 불리는 이 작은 독립 정유 공장들이 놀랍게도 중국 전체 정유 능력의 4분의 1을 담당합니다. 이 공장들은 국제 시세대로 죗값을 주고 원유를 사오면 공장을 돌릴수록 오히려 적자가 쌓여 파산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오직 제재를 피해 몰래 들여온 값싼 이란산 원유가 혈관을 타고 들어와야만 비로소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형적인 산업 생태계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산둥성의 정유소를 강력하게 제재하자 이 일대 공장들의 가동률이 64%에서 5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원유 한 톤을 처리할 때마다 49달러씩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며 산둥성 일대의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제재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름이 들어오는 호르무즈 해협의 바닷길 자체가 완전히 틀어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에 불과한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최대 아킬레스건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의 31%가 매일 이곳을 통과하며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의존합니다. 이란이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자마자 전 세계 해상보험 시장은 즉각적으로 전쟁 위험 보험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유조선은 항구에 입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사실상의 완벽한 해상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초대형 유조선의 하루 용선료가 94%나 폭등하며 42만 달러라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이란 원유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5개국의 석유 수송로가 전부 마비됩니다. 이들 국가에서 중국이 사들이는 원유만 14억 배럴이며 이란산 5억 배럴을 합치면 무려 19억 배럴의 에너지 생명선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체 공급망을 찾고 비축유를 방출하며 국가적 위기를 방어할 수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란과 더러운 밀수 거래를 이어온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조 체제에 절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급해진 시진핑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로 고개를 돌려도 그곳의 기름은 무조건 달러로 결제해야 하며 미국의 금융망을 거쳐야만 합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막대한 전략 비축유는 이론상 75일에서 최대 100일 정도만 버틸 수 있는 시한부 생명 연장 장치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지하 저장고의 기름을 뺏어 쓰는데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며 매일 쏟아져 나가는 막대한 소모량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최대치로 끌어올려도 중국이 하루에 집어삼키는 1000만 배럴의 원유 수요 중 고작 6%만 채울 수 있을 뿐입니다. 중국은 이란과 무려 570조 원 규모의 전략 협정을 맺고 항만과 통신망을 깔아주며 달러 패권에 맞설 거대한 반미 동맹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공들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폭주하면서 시진핑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끔찍한 자승자박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편을 공개적으로 들자니 미국 재무부의 무자비한 2차 제재가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들을 직접 타격하여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킵니다. 그렇다고 이란을 압박하자니 25년간 쌓아온 동맹의 신뢰가 무너지고 중국 경제의 심장인 산둥성 정유소들이 영원히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 외교부는 전 세계가 속보를 쏟아낼 때 무려 14시간 동안이나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군사력만으로는 결코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없으며 에너지 금융 외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비웃으며 꼼수로 연명하던 독재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전 세계가 목격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동맹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새로운 살기를 찾아야 합니다. 7조 원을 아끼려다 19억 배럴의 돈줄이 끊기고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시진핑의 뼈아픈 오판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열한 글로벌 에너지 전쟁 속에서 미국의 제재를 피해 꼼수를 부리던 중국의 몰락이 우리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퇴근길 경제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